몰라, 몰라, 나는 몰라. 그럼 도대체 누가 알까요? 오늘 오전에 최순실 파문 관련한 2차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참석한 증인들의 면면 출석 모습부터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청와대 언론통제 컨트롤 타워였다는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오늘도 뉴스 모르십니까? 네, 지금. 최순실 관련 인정한 평소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지금부터 2차 청문회 오전 상황 핵심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민영선 원장님. 예. 어제는 대기업 총수 9명이 다 나와서 그런지 오늘은 조금 함량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 함량 떨어지는 이유가 어제랑 비교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오늘 자체도 맹탕인 겁니까? 오늘 맹탕이라서 그런데 특히 이제 최순실 씨가 당연히 나와야죠. 본인이 아니 구치소 안에서 그 믹스커피 타먹을 정신이 있어도 여기 나와서 말할 정신은 없습니까? 그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그나마 27명 중에 13명 나왔는데 또 나와서 전부 다 몰라요 하고 특히 알맹이도 없고 또 국회의원들도 아주 송곳 질문으로 좀 못해서 아무튼 말 그대로 오전 현재까지는 맹탕 청문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안타깝습니다. 핵심 증인이 최순실 씨도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증인들에게는 오전에 곧바로 동행 명령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그 영상 화면으로 보시죠. 최순실 등 10인의 증인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았고 우병우 등 3인의 증인은 불출석 사유서도 제출하지 않고 무단 불출석을 한 상태입니다. 신속하게 동행 명령을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꼭 불러오겠다는 의지는 강하게 밝혔는데 동행 명령장 강제성이 있는 건가요? 이게 이제 동행명령장은 체포영장이나 구인장 이런 거 전혀 다르거든요. 그래서 예. 실제로 가서 뭐 최순실 씨나 안종범 전 수석 그리고 정호정 전 비서관 같은 경우는 이제 구치소에 가서 동행명령장 제시할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응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기 때문에 이제 거부한 것에 대해서 이제 어떤 처벌 규정이 있지만은 동행명령이 꼭 응해야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강제로 데려올 수도 없기 때문에 결국은 뭐 동행명령장 발부해서 갔겠지만 이미 도착했겠지만은 아마 오후 2시 40분 속개되면 갔지만 뭐 집행이 안 됐습니다. 이런 보고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시 40분에 최순실 씨가 나올 확률은 거의 없다고 봐야 네, 되겠네요. 없다고 봐야죠. 뭐 진짜 맹탕인데 오늘은 이 맹탕인 가운데 김기춘 전 실장에게 모든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세월호 7시간에 대한 답변 내용부터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세월호 참사 7시간 대통령은 무엇을 했는지 이 퍼즐을 5천만 국민이 맞추고 있는 중입니다. 김기춘 증인. 네. 이 판넬 속에 들어갈 가로속의 내용을 증인은 알고 계시죠? 저는 실장으로서 모릅니까? 아니 그날 모릅니까? 대통령께서 모릅니까? 청와대에 계셨다고만 알고 있습니다. 1번 모른다. 2번 알고도 숨기고 있다.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저는 대통령께서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청와대에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청와대에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1번입니다. 그럼. 자, 어제 보도 세월호가 침몰하고 있을 때 박 대통령은 머리 손질을 했다. 증인 알고 있었습니까? 알지 못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뭐 김기춘 실장이 모르쇠의 장인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측은 했지만 저 정도로 모른다고 할지는 글쎄 가늠이 좀 안 됐었는데 저기민 의원님
무능한 실장 작전이 지금 성공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저런 위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모른다고 말할 수 있는 거는 무능하다고 보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철저히 나름대로 준비해가지고 하는 답변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런 측면은 있습니다. 우선 그 법률 전문가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청와대 권력 구도에 있어서 김기춘 실장을 뭐 기춘대원군 왕실장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수석들에게는 그랬을지 모르지만 3인방이라든지 또는 3인방과 연결끈을 가지고 있는 우병우 수석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실세였을까에 대해서 조금 저는 이제 궁금합니다. 사실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런 상황에서 본인의 행동을 법률적으로 잘 재단해가지고 본인에게 불리하지 않는 방법으로 그리고 자신이 증명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금 굉장히 용의주도하게 답변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용의주도하게 일단 오전까지는 작전이 성공했는데요. 김영환 전 민정수석에 남긴 이 업무 수첩에 대한 질의도 김기춘 전 실장에게 쏟아졌습니다. 목소리 같이 들어보시죠. 시신 인양 안 된다. 시신 인양을 했을 경우에는 정부 책임과 부담으로 돌아온다. 라는 얘기를 당시 김기춘 비서실장 증인께서 했고 그 내용을 김영환 민정수석이 받아 적은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렇게 얘기한 일이 없습니다. 네. 그 회의를 하다 보면 이 장부를 노트를 작성할 때 작성하는 사람의 주관적인 생각도 가미되어 있으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기춘 증인 당신께서는 죽어서 천당 가기 쉽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반성 많이 하십시오. 죄송합니다. 대한민국의 어린 아이들이 수장이 돼서 뱃속에 차가운 시신으로 있는데 시신을 인양하면 안 된다. 시신을 인양하는 것이 정부의 부담이 가중이 된다. 그래서 세월호 인양 최대한 늦춰야 된다. 이런 말이 대한민국의 비서실장으로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얘기입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진 일도 없고 그렇게 지시한 일도 없습니다. 그래도 자식이 지금 죽어 있는 상태인데 왜 그 시신 인양을 하지 말라 하라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네, 김기춘 전 실장이 또 모른다고 답변한 부분이 최순실 씨를 전혀 모른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역시 법률 미꾸라지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볼 수 있고 우선 김경진 의원의 그런 질타 이것은 세월호 유가족뿐만 아니라 온 국민의 심정을 대변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우선 김영환 전 민정수석의 그런 메모장에 나온 비명록에 나온 얘기를 보면은 하면은 대통령, 그게 대통령의 지시상, 그게 대수비, 소위 말해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대통령이 어떤 지시를 했다든가 뭐 이런 경우는 영으로 썼고 장은 비서실장의 장 아닙니까? 그럼 누가 보더라도 본인이 비명록이라든가 이런 것이 무슨 허위일 리도 없고 뭐 필적 조사를 해도 똑같은 거라고 본다면은 똑같은 걸로 나와 있기 때문에 장이라고 써서 거기에 써놓은 내용들을 보면은 사실은 비서실장의 지시 내용이 아니고는 쓸 수가 없는 내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모르쇠로 잡아떼기로 일관을 하고 있는데 뭐 김기춘 비서실장이야 지금 완전 무장, 아주 철벽 방패로 무장을 하고 지금 나왔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좀 아쉬운 것은 국회의원들도 거기에 맞춰서 송곳 질문, 송곳과 날선 창을 가지고 나와야 하는데 그냥 언론에 대충 다 보던 저희들도 아는 다 내용을 가지고 확인하면 김 비서실장이 네 그렇습니다 할 일은 없잖아요. 새로운 사실을 증거를 들이대고 최순실과 관계에 대해서도 뭐 정말 국회의원으로서 여러 정보를 입수를 해서 국회의원이 300명이고 그 비서관까지 하면은 그 1년만 해도 3,000명입니다. 어느 언론사 몇 사람이 하는 것도 비교가 안 되죠. 정보력을 갖고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인데 나와서 무딘 칼로 방패를 뚫으려 하니까 지금 맹탕 청문회가 되는 거죠. 김 전 실장이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오히려 이 사람들의 입에 더 주목을 했습니다. 차한택 씨 먼저 목소리 들어보실까요? 청와대 경호실의 이영석 차장이 이 자리에 나와가지고 바로 옆에 자리에 앉았습니다. 보안 손님, 대통령의 사생활과 관련해서 청와대 경호실이 보안으로 다뤄야 될 손님 중에
최순실과 함께 차은택 씨를 인정을 했습니다. 본인의 최초 언론 인터뷰에 의하면 청와대에 이 일주일에 두세 번 늦은 시간에 늦은 밤에 들어갔다 나온 적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그런 인터뷰 안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보안 손님 아닙니까? 아닙니다. 분명히 그 최순실 씨가 추천해달라는 인물에 대해서 저는 최순실 씨에게 추천한 거 외에는 없습니다. 대통령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까? 저는 없습니다. 김정은 국장, 근데 저게 원래 그 차은택 씨가 옛날에 과거 주변 지인들에게 대통령이랑 독대하는 사이라고 좀 자랑했다라는 얘기 안 했었습니까? 좀 얘기가 그렇죠. 다른데. 엄청나게 그 자랑하고 다녀서 문화계 내에서는 그래서 이제 황태자라고 불렸던 거거든요. 예. 그래서 굉장히 자랑을 했고 실제로 또 차은택 씨가 추진한 일마다 척척 이게 됐기 때문에 아, 이 차은택 씨가 정말 박근혜 대통령과 상당히 그 가까운 사이구나. 뭔가 좀 직접 이 교감이 되는 사이인가 보다 이렇게 알려져 있었는데 이제 오늘은 이제 완전히 부인을 했죠. 그런데 이제 보안 손님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 출입증 없이도 그렇죠. 이렇게 그냥 마음대로 이제 청와대에 드나들었다는 얘기인데 예. 만약에 이제 이 부분이 그게 맞다면은 차은택 씨가 이제 충분히 그 소위 지금까지 경호실에서 공개하지 않는 내용이지만은 그렇게 들락거렸을 가능성도 없다고 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밝혀져야 될 부분인 것 같고. 예. 그리고 특히 이제 이 자랑했던 부분이 자랑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좀 규명이 돼야 되죠. 물론 이제 그 귀국할 때도 이제 전혀 그런 적 없다. 그리고 오늘 청문회에서도 이제 전혀 대통령하고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다. 항상 최순실 씨를 통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을 뿐이다. 이제 이렇게 부인을 했습니다. 오후에도 저 차은택 씨 관저 출입 논란이 어느 정도 파헤쳐질지도 볼 텐데 이번엔 이 목소리 들어보시죠. 아마 가장 오늘 오전에 이 사람의 목소리를 주목했을 겁니다. 최순실 파문, 이 발화점이 된 이 태블릿 PC 그것 관련해서 고영태 씨가 상당한 관심을 끌었는데요. 그 목소리도 같이 들어보시겠습니다. 차은택과 가까이 지내기 때문에 고영태 씨가 뭔가 앙심을 가지고 있다 이런 소리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그러면 지금 최순실을 존경합니까? 좋아합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미워합니까? 제가 2년 전부터 모욕적인 말과 밑에 직원들을 좀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그런 행위를 좀 많이 해서 그때부터 좀 알겠습니다. 많이, 네. 최순실이가 연설문 고치는 거 좋아한다 이런 말 수시로 했습니까? 아닙니다. 좋아한다는 말을 하지 않았고요. 연설문을 고치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유일하게 본인이 고영태 씨만이 이제 2년 전에 최순실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들었고 연설문 고치는 거 좋아한다고 들었다 이렇게 술술술 다 얘기하네 고영태 씨만. 네, 그 차은택 씨도 그 수사받을 때는 굉장히 그 이야기를 술술 잘 했다, 진술했다 그런 말을 들었는데요. 저 지금 질문 답변에서 우리가 몇 가지 유추할 수 있는 거는 있죠. 예. 예를 든다면은 최순실 씨와 가깝다가 상당히 이제 사이가 안 좋아지는 과정에서 어떤 원망 같은 것을 가졌겠구나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분명히 연설문 고치는 거를 좋아한다는 아니지만 어쨌든 고치는 거에 대해서 본인이 말을 했다라는 거를 지금 인정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좋아하느냐 아까 그 질문이 존경하느냐 미워하느냐 이 질문은 누가 봐도 상당히 이제 그 사적 관계냐를 유추할 수 있도록 질문을 하는데 예. 정말 사적 관계를 유추하려고 질문을 했다면 유도 질문을 해죠. 저렇게 대놓고 질문을 하면 본인이 준비한 상태에서 대답하지 않겠습니까? 이완영 의원의 질문이 좀 격이 떨어졌단 말씀이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 질문을 격의 문제도 문제지만 사실은 그 세간에서 고영태와 최순실의 관계가 무엇이냐 또 차은택과 최순실의 관계는 무엇이고 왜 차은택은 밤의 황태자 내지는 무슨 문학의 황태자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느냐에 대해서 궁금한 거잖아요. 예. 그러면 저렇게 대놓고 질문을 할 것이 아니라 좀 유도를 해가지고 이미 사감이 있다라는 거는 2년 전부터 자기한테 모욕적인 말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공적 비즈니스 관계이면 모욕적인 얘기를 해야 될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대충 나오긴 했는데 질문도 그렇고 답변도 그렇고 오후에는 좀 글쎄요 기다를 해봐야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민 원장님 국조특위에서 남녀관계 문제를 논하는 것 어떻게 보셨나요? 좀 창피할 일이죠. 이게 지금 남녀관계뿐만 아니라 이미 일본 TV에는요. 이런 그 조롱거리, 국제적 조롱거리가 된 게 지금 나오면서 또 다른 외신에는 이제 무슨 비아그라, 태반주사, 감초주사까지 지금 다 나가가지고 지금 그 국제적으로 위신이 추락될 대로 추락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무튼
고영태 씨하고 차순실 씨하고 최순실 씨하고 차은택 씨 이렇게 세 사람의 관계만 보면은 제가 봐도 심상치 않아요. 그러면 그런 걸 좀 따지려면은 너무 그렇게 직접적으로 조롱거리 되는 물증을 좀 대거나요. 일정만 보면 알아. 일정만 봐도 저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 국민들이 텔레비를 보면서 얼마나 추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고영태 씨가 맨 처음에 지금 CCTV 있잖아요. 예. 청와대 행정관들이 최순실 씨 드레스룸에서 이게 핸드폰 닦아서 준 CCTV. 예. 그걸 갖다 들고 나온 게 2014년 지금 12월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럼 2년 전 일이 아닙니까? 그러면 2년 전부터 그 전에 그 정도로 친할 정도면 최순실 씨하고 어느 정도부터 일을 같이 했느냐? 무슨 일을 같이 했느냐? 어느 시절에 대통령한테 그 가방은 대통령 손에 들어갈 수 있게끔 고영태 씨가 만든 회사에서 만든 가방이 어떻게 그 대통령 손이 들어갈 수 있느냐? 그러면서 그런 동선이라든지 일정만 차분히 따져도 우리 국민들이 시청자들이 다 판단할 수 있어요. 갑자기 남녀 관계냐 아니냐 그러면 저기서 답변하겠습니까? 좋아하는 관계라고 아무리 서로 좋아했더라도. 당연히 안 나오겠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언급할 수는 없겠지만은 차은택 증인이 실은 둘 사이가 굉장히 틀어졌다는 얘기를 증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2014년 말 정도에 둘이 싸운 걸 안다. 양쪽에서 각각 자기한테 연락이 왔다. 이제 서로 상대방을 욕했다는 이런 얘기겠죠. 예. 이제 고영태 씨는 전화 와가지고 최순실 씨를 욕한 거고, 최순실 씨는 전화 와가지고 고영태가 이랬다는 이렇게 그렇겠죠. 그런 서로 싸웠다는 얘기를 한 거고. 그래서 이제 최순실 씨가 고영태 집에 찾아가서 이제 싸움이 벌어졌다 이런 얘기인데, 가서 물건, 돈 이런 것까지 다 갖고 왔고 서로 자기 재산이다 주장했다 이런 거잖아요. 이제 그런데 또 최순실 씨가 이번 사건이 터지고 나서 독일에 있을 때 세계일보하고 인터뷰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때 고영태가 나한테 5억을 달라고 요구했다. 이런 주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둘 사이에 굉장히 관계 악화되고 고영태 씨는 이제 이거 정말 내가 문제 삼아가지고 언론에 제보할 테니까 돈 내놔라 이런 협박했다 이런 주장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둘 사이 틀어진 건 분명한 것 같고, 근데 최순실 씨가 결국은 그 돈 못 준다 하면서 이제 이게 언론에 제보가 되고 세상에 알려지게 된 거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그 얘기의 핵심이 아까 제가 언급했던 태블릿 PC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고영태 씨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시 들어보시죠. JTBC에서 보도한 태블릿 PC는 네. 최순실이 사용한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정확하게 제가 그 태블릿 PC를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런 걸 사용을 못하는 사람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최순실은 태블릿 PC를 사용을 못한다. 네, 제가 알기로는 태블릿 PC 나왔을 때 이게 누구 건지 본인이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JTBC에서 방송을 접했을 때는 독일 현지에서 쓰레기통을 뒤져서 찾았다고 보도가 나왔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 거기 사진 있는 것들 최순실이 직접 찍은 거다 이런 생각 안 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갑자기 제 책상에서 나왔다 그런 말들이 자꾸 바뀌어갈 때 그때 봤을 때는 저거는 직접 사진을 본인이 찍었으면서 왜 저한테 저거로 넘기는지. 그러면 태블릿 PC는 고영태 증인이 준 거 아닙니다. 네. 독일에서 나온 것 같다. 네. 태블릿 PC 이제 보도 과정 어떻게 전달됐는지 보다 조금 더 주목해야 될 게 고영태 씨는 어느 정도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태블릿 PC를 사용 못하는 사람이라고 단언을 어느 정도 하는 것 같네요. 네, 그러네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보면 태블릿 PC를 사용을 못할 수가 없는데 모르겠어요. 그 연설문 같은 것도 고친다고 했는데 그것을 상식적으로 보면 PC라든가 이런 태블릿 PC를 통해서 연설문이 옳고 거기에서 이렇게 수정을 했으리라고 보는데 지금 고영태 씨는 최순실 씨가 태블릿 PC를 모른다. 사용할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그동안에도 어디서 나왔느냐 JTBC에서 취재원을 정확히 밝히지는 않고 있죠. 취재원을 또 보여야 하는 게 언론사의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독일 현지에서 쓰레기통을 뒤져서 나왔다는 얘기도 있었고 또 고영태 씨 책상에서 국내에 있는 그 책상에서 나왔다는 얘기도 고영태 씨가 내 책상 어디에 그런 태블릿 PC가 하나 있다. 그런데 그 태블릿 PC의 내용을 보면은 아주 중요한 청와대 문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쫙 있단 말이에요. 비밀 문건까지를 포함해서. 그렇죠. 예. 그러면은 이 태블릿 PC를 누가 사용했겠어요? 최순실 씨 아니면 사용할 사람이 없는데 사용을 못하는 사람이 그 태블릿 PC를 봤다?
이건 또 전혀 논리적으로 맞지를 않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진위는 역시 검찰 수사 과정에서 정확히 밝혀지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저희까지 2차 청문회 오전 사항을 핵심 정리를 해보겠는데 쭉쭉 보시다시피 이렇게 확실히 힘 있는 발언들은 쏟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떨까요? 김종전 차관 오랜만에 이렇게 입을 열었습니다. 리우 올림픽을 앞둔 지난 5월 25일 서울 한 식당에서 박태환 선수에게 출전을 하지 마라라고 종용했다는 그런 보도 혹시 보셨나요? 그때 박태환 측에서 먼저 만나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박태환 측에서 리오 올림픽을 보내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입장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면서 만약에 가지 못했을 경우에 해줄 수 있는 게 뭔가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 박태환 선수가 좀 그걸 그쪽에 잘못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는 김연아를 뭐 안 좋아한다 이런 얘기 말씀하신 적이 있나요? 왜 김연아 선수를 좋아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지금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정유라와 장시호를 싸고 들었습니까? 누구의 지시로? 어떤 인연으로? 왜 이렇게 싸고 들었습니까? 거기에 대한 자세한 말씀을 못 드린 거에 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예, 정 의원님. 그러니까 본인은 뭐 왜 김연아 싫어한다고 했냐라고 답변도 없고 정유라 장시호 감싼 것 때도 답변이 없고 왜 답변이 없는 속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분이 학자 출신이라서 저 와중에 몇 가지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또 있습니까? 왜냐하면 왜 정유라 장시호를 감쌌나 그랬더니 말씀 못 드리는 거 죄송하다 그랬잖아요. 예. 일단 감싼 건 인정하고 들어간 거죠. 음. 그렇지 않습니까? 이유에 대해서 말씀 못 드리는 거 죄송하다고 하다 보니까 자기가 감쌌다는 걸 인정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김연아에 대해서 안 좋아한다고 말한 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면서 그 이유를 말씀드리기는 좀 이랬잖아요. 그냥 죄송하다고 하고 말았어야 되는데 이유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보면 굉장히 노련하지 못하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어떤 지금 그 차관으로서의 직권을 남용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죠. 왜냐하면 얘기를 줄줄 하다 보면 내가 이러이러한 직권을 남용했습니다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특히 김종 차관의 경우는 문체부 내에 특정 그 학맥이라든지 또는 인사 문제라든지 뭐 승마 문제라든지 또 최순실 씨와 관련해서 굉장히 그 긴밀한 하수인 역할을 했다라는 지금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요. 제가 좀 흥미로운 것은 여기 예. 보면은 그 박태환 선수에게 가지 못한다 그러고 가지 못할 경우에 해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설명했다고 또 이러거든요. 그게 아마 이제 무슨 대학 교수 내지는 뭐 광고 얘기를 하는 건데 예. 가만히 보면은 참 그 노련하지 못하고 역시 그 관료로서의 그런 어떤 내공이 두둑하지 못하기 때문에 조금만 더 건드리면 더 많은 답변이 나올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맹탕이라고 비난은 받고 있지만 어제부터 오늘 오전까지 청문회를 지켜보고 있는데 김 국장님 이게 여론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아마 이제 특히 제대로 얘기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뭐라도 이제 좀 뭔가 진솔한 태도, 뭔가 물론 이제 그걸 납득은 다들 못 하겠지만 또 이제 얘기해도 분노할 겁니다. 아마 분노하겠지만은 그렇죠. 이제 그렇지만은 이제 또 이 발뺌한 모습은 더 이게 괘씸한 거잖아요. 사실은 사람이라는 게 잘못했다 하고서 용서를 구하는 거다고 나는 그런 적 없다 그러면서 계속 버티는 거하고 이게 다르기 때문에 이 청문회에서 이제 계속 모르세 뭐 아니다 모른다 뭐 이런 것들은 정말 더 이제 화를 돋구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러나 이제 또 질문도 사실 좀 더 날카롭게 해서 그렇죠. 조금이라도 더 이렇게 이끌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청문회가 참 아마 다음 3차, 4차가 또 있기 때문에 아마 다시 불러서 조금 더 치밀하게 물어볼 수 있는 증인들은 좀 다시 불러서 좀 조금 더 밀도 있게 질문해서 좀 국민들의 어떤 갈증, 알고 싶어하는 갈증을 좀 풀어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본질은 아니어서 좀 말씀을 드리기가 그래 참았는데 아무튼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좀 그 청문회 운영 방법을 좀 공격력 있는 무슨 그 검사 출신이란 이런 의원들한테 시간을 좀 이렇게 몰아줄 수 있게 한다든지 좀 간사간에 합의를 해서 그러니까 1인당 7분의씩 너무나 하고 또 국회의원들이 너무 기계적으로 나눠놨다. 그렇게 너무나 나누고 또 국회의원들이 지금 본인이 좀 뜨고 싶어가지고 7분을 꼭 쓰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좀 역량 있는 국회의원한테 시간을 모두 한 15분, 12분을 더 준다든지 다른 사람 걸 양해를 해서 좀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야 좀 지속력 있게 한 7분 하다가 끊기잖아요, 지금. 그렇죠. 잠시 뒤 이제 한